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굳으니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얼굴 그리기입니다. 사람 몸 전체 그리기는 조기 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얼굴 쉽게 그리는 방법 정리해 봤습니다. 얼굴 모습은 너무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얼굴은 모두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일단 타원형의 모양에서 조금씩 변형을 하면 되거든요. 얼굴 모양으로 길다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위에 십자선을 긋습니다. 세로선은 가운데에 긋고 가로선은 중심에서 약간 위로 올려서 그어야 안정적인 얼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위에 얼굴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은 세로선은 겉눈썹의 위치가 되고 그 아래에 눈을 그립니다. 눈 그리고 나서 남는 공간에 반 되는 곳에 코끝을 그리고 그 아래 남는 공간에 반 되는 곳에 입술 중앙선을 그으면 입술까지 제 위치에 그려졌어요. 귀는 눈과 입 사이에 그려주고 머리카락 덮인 곳을 그려줍니다. 머리카락도 부피가 있어서 머리 모양보다 위로 넘으며 그리면 더욱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뚝딱 그려졌어요. 이제 뭔가 감이 오세요?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얼굴 그릴 때 머리 그릴 부분을 빼고 이마까지만 얼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그리고 그 밖으로 머리를 그리면 머리 크기가 생각보다 항상 크게 그려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타원형을 우리가 처음에 그리잖아요. 이 타원형을 이마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 밖으로 머리를 그리면 그만큼 머리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리실 때 얼굴 크기를 정하는 타원 안에 머리까지 모든 것이 들어가도록 그리셔야 실수를 줄이실 수 있어요. 실수 두 번째, 이것만 잘해도 얼굴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동그란 타원을 역시 그리고 거리 간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려 내려가면 입 그릴 공간이 작아져서 턱이 사라지게 돼요. 남은 공간에 반으로 나눠서 그리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입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면 돼요. 이제는 눈, 코, 입의 표정에 따라 어떤 변화를 줘야 하는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눈을 그려볼게요. 우리 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면 영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눈, 코, 입을 그리는데 긋게 되는 모든 선은 그림자가 지는 곳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간단해집니다. 우리 눈의 깊이를 그려보면 위아래로 두께가 있겠죠. 그런데 빛이 위에서 오니까 윗부분은 그늘이 지고 아랫부분은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지는 부분만을 그리게 돼서 아래는 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눈동자는 동그랗게 보이게 그리지 않고 윗부분이 가려지는 타원으로 보이게 그려줍니다. 눈에는 여러 눈 표정이 있겠죠. 눈꼬리가 좀 올라가는, 눈꺼풀이 좀 살짝 덮여서 내려가는 등등. 이번에는 웃는 눈 표정입니다. 행복한 순간에 담아온 사진을 보고 그릴 때는 웃는 눈이 필수가 되잖아요. 웃는 눈은 눈이 위로 활처럼 휘게 그리고 눈꼬리를 살짝 빼줍니다. 제법 웃는 눈 같죠? 감은 눈일 때는 눈 모양을 아래로 휘게 하고 눈동자 튀어나온 부분에 살짝 짧은 점 하나 찍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번에는 코를 그려볼게요. 코는 잘 그리면 이렇게까지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도
보이는 대로 모두 그리면 얼굴이 복잡해지니까 빛이 위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콧망울 아랫부분이 그늘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게 됩니다. 볼이 좀 넓은 코, 살짝 들린 코 이렇게 지금 그리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입을 그려볼게요. 입도 역시 그늘진 부분을 그리게 되는데 윗입술, 아래입술이 닿는 부분을 그리고 위 인중의 그림자 부분을 가볍게 터치해주고 아래입술의 밑부분 살짝 그늘진 부분 터치해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웃는 입을 그려볼게요. 윗입술은 살짝 위로 휘게 하고 아래입술은 살짝 아래로 휘게 해서 벌려 그리면 가운데 공간이 생기죠. 그 안에는 치아와 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칭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해칭을 해주면 투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색해지지 않는 이목구비 배치법 그리고 각각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여러 방향의 얼굴을 그려볼 거예요. 우선 옆 얼굴입니다. 앞에서처럼 타원을 그려주고요. 수직선을 긋던 선은 럭비공을 떠올리면서 측면으로 둥그렇게 긋습니다. 가로선을 그을 때는 왼쪽으로 휘는 소실점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가까이 있는 부분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부분은 작게 보이니까 여기에서도 원근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근감을 생각하면서 가로선을 살짝 기울어지게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에 맞춰서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앞에서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좀 다르게 그리고 있죠? 눈, 코, 입 모양이 좀 다릅니다. 머리 모양 그리는 것부터 하고 자세한 눈, 코, 입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머리 모양은 앞에서 볼 때는 뒤통수를 안 그려도 되지만 옆모습을 그릴 때는 꼭 그리셔야 됩니다. 뒤통수의 크기는 눈까지 면의 2배를 그려줘야 하고요. 그 지점까지 옆으로 누운 럭비공을 하나 더 그리면 돼요. 크기는 코가 있는 선까지의 크기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둥그런 옆모습은 눈두덩 부분은 안으로 꺾이게 하고 광대뼈 부분을 튀어나오게 하고 턱에 살을 좀 붙여주고 턱선을 그으면서 귀도 그려주고 머리숱을 넣어주면 사람 옆모습 완성입니다. 이제 자세한 눈, 코, 입 설명 아주 간단합니다. 눈 모양은 보는 방향으로 살짝 꺾어서 눈동자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살짝 휘어서 칠해주고요. 코는 옆으로 뾰족하게 그리면서 콧구멍과 콧볼 크기를 그어줍니다. 입은 중심선이 옆으로 가도록 한쪽은 짧게 한쪽은 좀 더 길게 위아래 찍어주는 점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그려주세요. 이제 옆모습 잘할 수 있게 됐죠? 아래를 보는 얼굴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뭔가 많이 입력된 것 같은 느낌이시죠? 시간 낭비 없이 하나의 영상으로 도움 드리고자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볼까요? 타원은 똑같이 그리고 수직선도 같습니다. 가로선은 옆모습대와 같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휘게 긋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보니 눈, 코, 입 그릴 부분이 많이 좁아졌죠? 이때는 입 그리는 공간이 좁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귀 위치는 훨씬 올라가서 그리고 머리 부분은 정수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눈, 코, 입의 모양 달라졌죠? 또 꼼꼼하지만 아주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눈은 눈 앞부분에 점을 찍듯이 살짝 강조하거나 아래를 바라보는 눈동자를 아주 조금 보이게 하는 정도고요. 코는 콧볼을 강조해서 살짝 매부리 코처럼 밑으로 보이게 내려오게 그리고 입은 살짝 밑으로 향하게 방향을 그려주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사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쉬우니까 기억하시면서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도 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용기 내셔서 오늘부터 한 얼굴씩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금방 늘게 되실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 봬요.